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문승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에게 의원님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문승호입니다. 제가 현재 도의회에 속한 상임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예산 그리고 심의를 하고요. 정책 제안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교육에 나아갈 발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지역구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노동을 공부한 학생이기도 했고요. 또 노동이라는 것을 알리러 다니는 강사로 활동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을 공부하는 학생이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의원님 지역구가 성남 수정구신데요. 성남 구도심 네. 재개발 지금 가속도가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남에는 공항이 있잖아요. 서울공항. 그러면 여기 예. 고도 제한이 있을 텐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관련돼서 예, 지역구의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성남시는 중원구와 수정구라고 하는 원도심, 구도심이 있고요. 또 네. 분당과 판교라고 하는 신도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정구는 주민들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재개발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몇 개의 동은 서울공항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고도 제한 그리고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 시설로 겹겹이 중첩된 규제로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되게 중요한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건물을 인접해 있는 곳들은 15층 그러니까 한 45m밖에 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태년 국회의원도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고도 제한을 기존의 45m에서 90m로 상향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에선 재개발들이 순환 재개발이라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단지를 좀 확보해 놓고 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이사해 놓고 네. 그다음에 다시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고. 복귀하는 형태로 하고 네. 네. 근데 이 이주 단지도 재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지역구의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판교 2밸리, 3밸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교통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좁은 도로 그리고 부족한 대중교통망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관련 부서들인 정부와 그다음에 또 지자체 같이 모여서 머리를 좀 맞대고 풀 계획을 12월 초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서울공항도 있고 지역구에 서울공항 규제에 얽힌 네. 동네도 있고 판교 네. 테크노밸리와 연결돼서 또 제2밸리, 3밸리가 만들어지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재개발 문제나 대중교통망은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경기도 전역에서 구도심엔 다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나라 노동인권 교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 조례를 또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앞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과 관련된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하러 다녔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일례로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다 사장님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네.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러 다녔어요.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갈등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 비용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노사 갈등 아하. 비용인데요. 네. 존재하는 갈등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성별 간에도 갈등도 발생하고요. 또 세대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또 지역 간에도 이런 갈등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노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저는 해결책이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음. 노와 사회 관계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쌓인다면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이제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 하나 이제 그 개정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노동 교육을 받게 하자. 최소한 일자리로 나가기 전에 노동법에 대한 기초 정도는 알고 나가게 하자. 이런 것들이 주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및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기당 최소 2시간 이상 노동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단기직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 맞습니다. 노동법 잘 모르고 계약서 쓰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이거 사실은 네.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전공을 하셨네요. 또 의원님이 스스로를 청년 이장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 지역 일들을 이장님처럼 살펴본다는 뜻일 텐데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 현안은 어떤 걸까요? 그 말씀 주신 게 선거 때부터 썼던 별칭입니다. 우리 아, 동네 청년 네. 이장인데요. 뭐 이게 이제 속뜻은 겸손하게 주민들의 머슴같이 음. 이장같이 이렇게 일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고 눈높이를 항상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다짐의 포부였습니다. 네. 전반기 의정 활동과 후반기의 의정 활동의 목표가 좀 다른데요. 후반기 목표 중에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이제 아무래도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정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통학로를 아침에 이제 지켜주시는 녹색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분들이 이제 보통 자원봉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임금을 받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일 경우에는 좀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인력을 본인이 구해서 배치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보행안전 지도사라는 것을 육성하고 배치하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왕이면 보행안전 지도사를 어르신 일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저한 교육을 이수하고요. 또 실습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더불어서 노인 빈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르신들의 100만 원 플랜 월 아니면 뭐 150만 원 플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등하교시 아이들이 통학로를 지켜주시면서 보행안전지도사로서 일부의 수입을 받고 또 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또 일부 수입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등을 통해서 월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준다면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노인 빈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OECD 국가만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던데 문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청년 이장 같네요.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지금이 또 내년 본예산안 검토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추경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지난 수요일까지 전체 의원님들이 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요. 음. 오늘부터는 전체 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들 다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동연 지사도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모든 게 경직되고 그러면 결국엔 공급이 남게 돼서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리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테면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저는 지역화폐만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잘 쓰고 있거든요. 우선은 아하. 이게 구입하면서 할인도 받지만 네. 또 이제 지역 내에서 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최근에 성남시에서는 좀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예산들을 많이 삭감돼서 이전만큼 좀 자유롭게 사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용자들은 우선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니 좋고 그리고 또 상인들은 기존보다 많은 소비를 아무래도 하러 오니까 좋고 또 그 소비된 돈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쓰이니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예산들을 물론 저는 교육위원이어서 또 그렇긴 하지만요. 경기도에서도 지역 화폐에 관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내년에는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살고 결국에는 그 경기도의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역 화폐 이걸 어디다 쓰냐 하지만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네 가게에서 뭘 사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예,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밀라노 3580님이 이탈리아에 계시거든요. 노동 관련 그렇군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의무가 아닌가요? 이탈리아는 중학교부터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오. 네. 네. 그렇죠.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수정구 문승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Kings of Convenience의 Stay Out of Trouble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문승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시는 도의원분들 보면 지역구에서 태어나서 계속 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경기도는 워낙 유입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의원님도 성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성남에 대한 애정이 참 크시겠어요. 그 정치는 또 어떻게 입문하게 되신 걸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성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정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문 언제 했냐, 뭐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 정치 입문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7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7살에요? 부모님이 정치를 네.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네.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7살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꽃목걸이를 걸어드리는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92년도거든요. 92년도 그때 그때는 이제 낙선하셨죠. 대통령이 되시지는 네. 낙선. 예, 그런데 제게는 되게 영광스러운 기억이고 그 사진도 아주 뭐 귀중한 사진입니다. 와.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정치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어려서부터 이제 만난 시의원, 뭐 도의원,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뭐 저의 뭐 삼촌 같은 분들이었고 작은아버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집안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웠고 네.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 정말 많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어려서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7살 때 사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평생 그렇죠. 가보네요. 가보.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역에서 그러면 성남시 수정구에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의원, 도의원 하시는 분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가깝게 만나면서 성장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실 때 주위에서 야, 이제 뭐
우리 승호가 의원이 됐구나 하면서 같이 흐뭇하고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의회 들어가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이거였다 하고 저희한테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예, 오늘의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의 기후잖아요. 오늘의 기후 네네. 민생의회. 그래서 제가 그에 딱 맞는 그 의미로 제정한 조례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아, 싶은데요. 네네.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했습니다.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교육청 예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잔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나서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비용이 연간 최대 100억을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예,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먹지 않고 손대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0명이라 그러면 1,000명이 다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0명분을 만들지만 네. 1,000명이 다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음식을 건드리지 않은 이제 예비식이라고도 하고 잔식이라고 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푸드뱅크 이런 데 이제 음. 기부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시범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거의 이제 결과가 학교에 따라서 적게는 한 10% 그리고 많게는 30%까지 실제로 음식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약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예,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서울시나 세종시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까 식약처에서는 이제 좀 원칙적으로 집합급식소에서 만든 음식은 외부로 원칙적으로 반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내세워서 모든 게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예, 좀 그래서 걱정이 됐겠죠, 어, 식약처는. 예. 네, 아무래도요. 또 이제 이렇게 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준비하셨던 사무관님이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이제 민원도 넣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식약처가 결국에는 이제 공문을 다시 철회하는 음, 이런 이제 음.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 충족하면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족하면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공문을 다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재는 다시 시행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학교들이 그 이전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전도사로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잔반 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또 탄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이 잔식을 기부할 수 있는 게 위생적으로 기준이 잘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기후 위기 대응에 네,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멋지네요. 이제 청년 동네 이장이 아니라 이제 청년 뭐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이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의원님 예, 생각하실 그렇습니다.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미 있었던 내가 요건 참 잘 지적했다 혹은 우리 동료들이 잘 지적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두 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원이라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들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차상위 계층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양호실에서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제공받아서 먹었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네네. 그러면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이제 도시락이 있었고 그 녹색으로 된 플라스틱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음, 그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두 각 반으로 가져가서 그 반찬통을 열어서 똑같은 반찬을 먹었을 겁니다. 네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저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는데요. 네. 이렇게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음, 말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경기도교육청에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생존 수영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에 다 같이 가서 물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네. 제가 운영위원회로 참여한 초등학교에서 차상위 계층 아이들한테 똑같은 메이커의 똑같은 수영복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다른 디자인과 다른 색깔의 그 수영복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좀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에 좀 안 좋은 수치들입니다. 학교 폭력, 그다음에 자살률, 그리고 교권 침해, 그리고 학업 중단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최근에 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이고 우리 경기교육에 희망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남 내에서 아주 심각한 학교 폭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에 좀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조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의 말씀 좀 드렸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이 학교 폭력은 사실 학교에만 맡길 일도 아니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같은데 이거는 좀 제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교육행정위원회시니까요. 요새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멀리 수학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네네.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냥 그렇게 지금 2024년도인데 수학여행비가 없어갖고 못 가는 한 반에 몇 명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그 부분도 네. 그 부분도 최근에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제 네. 현장 학습과 이제 수학여행비에 대한 지급이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촘촘히 이제 메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또 챙겨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왠지 신뢰가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싹 공작소 대표님이시라고요. 이 새싹 공작소 하니까 이것도 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만든 공익단체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저는 현재 비영리 단체로 이제 겸직해서 대표를 맡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좀 거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한 5년 전, 한 7년 됐네요, 벌써. 예. NPO 지원센터라는 곳에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했던 것이었고 그때 단체명으로 지었던 것이 새싹 공작소였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노동인권 강의안도 만들고요, 노동인권 드라마도 그 유튜브에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네. 노동인권 드라마도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노동인권 웹툰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노동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무겁고 또 관심밖의 주제인 경우가 많아서 뭐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네. 저는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노동법의 기초도 모르고 무방비로 알바를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손해를 보거나 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다. 근데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2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장님이,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당연한 거를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출연하시는 모든 의원들께 저희가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00% 공감하고요. 정치인이라면 다 관심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해수면의 상승, 이상기후 징후들, 뭐 유례없는 폭염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바로 닥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더욱 책임감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예산 절감과 복지 정책으로도 가치 있는 조례지만 환경보호 차원으로도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경기도 그리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 밀라노 3580님이 코드가 맞는 의원님이 나오셨나 봐요. 잔식을 복지관에 기부한다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주인공이시군요. 문승호 의원님 진짜 열일하십니다. 든든하네요. 하고. 네, 조금 더 자기 자랑하면은 이게 이제 전국 최초 조례여가지고요. 상도 많이 받았다는. 네네네네. 아, 그런 자랑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예, 여러분 성남시 수정구의 문승호 의원님입니다.
그래요. 내일부터는 이제 금쪽 같은 주말인데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모란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모란시장이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5일장 중에 가장 큰 5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도 자주 가서 뭐 구경하고 먹고 그러는데요. 마침 일요일이 딱 24일이 걸릴 것 같네요. 이게 이제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경할 거리도 많고 하니까 오셔서 모란역에서 딱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 추천하고 싶고요. 또 성남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네. 서울 근교에 있기도 하고 높지 않은 산이어서 한낮에는 많이 춥지 않으니까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려오는 길엔 닭백숙이나 파전 그리고 막걸리 이런 거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주말일 것 같습니다. 네, 남한산성은 의원님 성남 시민만이 아니라 다들 좋아하십니다. 서울 시민도 좋아하시고, 예. 그렇군요. 한종혜님이 성남 모란시장 장날이 따로 있나요 하셨는데 4구장이라고 합니다. 4일, 9일, 예, 4일, 14일, 9일, 14, 19 24, 29.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문승호 의원님의 이 청년 이장님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벌써 40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인터뷰를 한 적은 처음인데요. 그만큼 네, 도의원 문승호 또 인간 문승호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된 지도 이제 벌써 2년 반 가까이 되어 갑니다. 첫 마음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이장처럼 우리 주민들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승호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모셔야겠죠. 열일하시니까 또 그 밖에 전국 최초 조례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니까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문승호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생기면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